안녕하십니까, 똘똘입니다. 반갑습니다, 형님들. 가상부동산 투자하는 주무돌입니다. 이제 가상부동산, 이제 제가 이제 실물부동산 좀 많이 얘기했는데, 네네네. 지금 이번에 좀 가상부동산에서 많이 좀 얘기했는데, 가상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라는 그 개념을 비교적 적은 시드로 맛볼 수 있는 투자 시장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땅을 사가지고 아니면 집을 사가지고 그게 미래에 더 높은 가치가 되었을 때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그걸 매달 임대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실물에서는 솔직히 최소 자금이 나는 뭐 1,000만 원 갖고도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영상을 찍지만 보통 1억에서 10억 정도를 저도 되게 실제 부동산은 단위가 기본 단위가 억 단위인 것 같아요. 진짜 A급 부동산을 살려면 막 10억, 100억 있어야 돼. A급 부동산을. 근데 그 가상자산은 보통 A급 가상자산, 그러니까 근본이라 그러죠. 네, 근본. 그런 걸 살려면 얼마 정도 있어요? 근본 가상자산 살라 그러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클레이시티에서 제일 좋은 땅 사는데도 1억이 안 들거든요, 사실. 아, 1억도 안 들어요? 1억 안 들어요. 제일 좋은 거 사는데? 제일 좋은 거 사도. 그러면 그 제일 좋은 거 사면 기대 수익이 얼마예요? 제일 좋은 거 샀을 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기대 수익은 일단 매달 나오는, 매일 나오는, 임대 수익이라고 할까요? 임대 수익이 하루에 그래도 20만 원은 안 되고, 약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가 매일 나오거든요. 와, 그러면 한 달에 한 그래도 5, 600은 나오는 거죠? 그렇죠. 한 달에 5, 600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지금은 가상부동산 시장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 정도고, 이게 또 이제 호황이 되면 더 많아질 수 있는 1,000만 원도 나올 수 있는 거? 그렇죠. 1,000만 원도 실제로 나왔었죠.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은 그 1억을 투자했을 때 한 달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한 40만 원에서 70만 원. 많아 봐요. 네네네. 대신 이제 그러면 10배 정도. 그렇죠. 10배 기대 수익이 10배 정도 다달이 나올 수 있는 기대 수익이 10배 이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환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더 적은 돈으로 그런 투자 시장의 어떤 생리를 맛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솔직히 나는 느프트 처음 지금 하고 있지만 느프트 처음 시작할 때 되게 좀 거부감 같은 게 들었거든요. 거부감. 그렇죠.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일단 영어를 못 하겠어요.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하나 봐. 맞아요. 네. 왜 다 영어로 써놓는 거야? 영어는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아직 법적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금지된 내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회에서는 게임성을 가진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거부를 하고 있고 막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물자산, 실제 자산과 가상자산을 연결시키는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이제 금융위에서 굉장히 이제 주의를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그 나라님들의 눈치를 이제 많이 보고 나라님들의 그런 어떤 노함을 피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규제가 있고,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 법인도 차리고, 그렇죠. 또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더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영어 위주로 한다는 그렇죠. 실제로는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사업이지만 겉모습으로는 우리가 우리나라 거 아닌데요. 우리 이제 해외 법인 있고 이렇게 영어 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님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모션을 그래서 저는 좀 영어가 너무 어려워서 거래소도 다 영어로 돼 있고 다 영어로 돼 있죠. 국내 거래소도 있지만 그런 게 너무 좀 투자자의 관점에서 갔을 때 좀 어려웠어요. 또 새로운 것을 접근하기 이제 좀 어려워하시는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 마음이 심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두려움이. 그래서 뭐 영어를 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약간 단점인 것 같아요. 영어를 좀 할 줄 알아야 근데 된다. 와, 부동산 난 근데 매력적으로 뭐 느꼈냐면 와, 돈 1,000만 원에 한 달에 뭐 100만 원을 준다고? 네, 맞아요. 네. 그거에 내가 이제 매력을 느꼈거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땅 2개가 이제 지금 시세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한 개당 뭐 1,500만 원, 1,6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땅에서 매달 나오는 수익을 계산해 봤을 때도 100만 원이 넘거든요. 땅 하나당.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매달 임대 수익이 200만 원 이상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와. 그렇죠. 대박. 네. 나 200만 원 버리려면은 최소 투자 금액이 3억이거든요. 실제 부동산은. 네, 내가 3억 갖고 다가구를 한 15억짜리를 사야 한 달에 한 300만 원 200만 원 나오거든요. 200만 원 정도 나온다? 네. 네. 그래서 그거 갖고 애들 학원비하고 막 그러는데. 학원비하고. 네. 여기에 1,000만 원이 1,600만 원 정도. 1,600만 원, 한 2,000만 원 갖고서 한 달 2, 300이 나온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게 장점이네요. 네. 적은 돈으로 그렇게 이제 큰 어떤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다 하는 거 장점이죠. 그러면은 이 클레이시티는 보통 그 투자 기간을 잡을 때 이렇게 보통 부동산은 투자 기간을 잡을 때 5년, 10년 잡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런 클레이시티나 가상부동산은 얼마나 기간을 잡나요? 가상부동산은 제가 생각할 때 5년이나 10년처럼 긴 기간을 잡는 거는 굉장히 이제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메타라고 부르는데 일종의 유행이거든요. 음. 가상부동산이나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유행에 굉장히 민감해요. 거기도 굉장히 우리 이제 실제 부동산에 땅도 있고 뭐 이제 아파트도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처럼 가상자산도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있거든요. 그 주제들 중에서 유행을 따라서 한 주제가 확 불이 붙으면 다른 주제는 이제 확 불이 꺼지고 이렇게 스위칭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 스위칭을 따라서 계속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해서 5년이나 10년을 그냥 묵혀둔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는 기대 수익이 좀 적을 수가 있죠. 이 시장은. 근데 제가 해킹 있잖아요. 해킹은 솔직히 가상자산의 단점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단점이 될 수 있죠. 단점이 될 수 있는데 해킹이 가능하다는 게 그 기술이 온전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자산, 예를 들어 내 지갑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나 아니면 그 시드 구문이라는 키가 있는데 그 키를 관리를 잘 못해서 누군가에게 노출시켰을 때 이제 그 안에 있는 재산을 뺏길 수가 있죠. 근데 사실 그게 기술이 완전하지 못한 게 아니라 개인의 부주의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주의에 대한 의식을 좀 이제 수정하면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는 거죠. 해킹일 때마다 솔직히 전 뉴스를 접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그런 개인의 부주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돈 1,000만 원 들고 있는 지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거죠. 네, 사실 그런 거죠. 돈 1,000만 원 지갑에 몰래 갖고 있다가 현금을 갖고 있다가 잊어버린 거나 마찬가지군요. 어떻게 보면은 나 이거 있다. 솔직히 부동산은 거래할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네네네. 맞죠. 저도 그거네요. 보니까. 이 땅을 사야 되겠어. 그러면 그 주인도 만나야 되고, 법무사도 불러야 되고, 계약서도 써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부동산 거래는 사실 유튜브로 공부는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부동산을 한 개 거래하기 위해서 배워야 돼. 맞아요. 알아야 될 모든 과정을 유튜브로 공부한다. 전 이거 불가능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하루 만에 땅을 살 수가 없어요. 네, 불가능이고. 근데 가상부동산은 가능해요. 이게 사실 클릭 한 번이면 거래가 가능하고 그 거래가 이제 굉장히 안전한 툴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신속성,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고 싶다 했을 때도 굉장히 신속하고 내가 투자를 시작하고 싶다 했을 때도 굉장히 신속하다. 그게 장점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팔 때도 힘들거든요. 팔 때도 얼마나 보통 손님들이 그러거든요. 이거 파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그러면 그래도 한두 달은 걸리죠. 기본. 뭐 토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6개월은 보세요. 작자가 나타나야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땅 임자가 있어요. 이러거든요. 근데 가상자산은 보통 저희는 안 그렇죠. 저희는 뭐 거래소에 예를 들어 제가 제 땅을 팔고 싶다 올려놓으면 뭐 1시간 안에라도 늦어도 하루 안에는 팔리죠. 이렇게. 보통 그럼 클시티는 하나에 1,000만 원짜리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거래량이 몇 개 정도 돼요? 하루에 제가 봤을 때 최소 한 3-4개씩은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부동산 한 3-4개 거래되면 그냥 보통 한 달 걸리는데 3-4시간 거래되고 많을 때는 뭐 10개 이상 거래되던 적도 있고. 그렇구나. 샀다 팔았다 이게 되는. 샀다 팔았다가 충분히 가능하죠. 샀다 팔았다 왜냐면 세금이 많지도 않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매수 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실물 부동산과 가상 부동산, 어쨌든 부동산이고 재테크니까 무돌 씨나 제가 봤을 때 공통점이 있을까? 제가 생각하는 공통점은 실물 부동산, 가상 부동산 둘 다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거다?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실물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관심이 많이 없는 땅이지만 나중에 그 땅에 더 많은 관심이 붙었을 때 시세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사람들이 가상 부동산 투자를 잘 모르고 클래식들 잘 모르지만 미래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투자 방식을 알게 됐을 때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실물 부동산도 내가 그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월세가 나온다든가 전세를 줄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달이 기대 수익을 가질 수 있는데, 가상 부동산도 매달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매달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럼 가상 부동산도 임대가 가능한가요? 임대가 지금은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개발 중에 있고 미래에는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미리 사놓는 분들이 있는 거구나. 그렇죠. 네. 지금 가상부동산에 그런 어떤 구현되어 있는 지도에 뭐 어떤 기업의 광고를 올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임대가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동산을 가장 큰 장점을 보는 게 희소성이거든요. 희소성,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는 생산이 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건물은 좀 토지 위에 생산을 하긴 하는데 그 건물을 지을 때마다 토지가 소모되니까. 그래서 토지는 계속 희소해진다. 그래서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NFT도 보면 희소성이 있나요? 희소성이 있죠. 처음에 어떤 이제
예를 들어 클레이시트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이 팀에서 처음에 우리가 몇 개의 땅만을 처음에 찍어내겠다, 만들어내겠다 그런 것들을 공표를 해요. 그 수가 적어질수록 사람들이 더 희소하다고 느끼겠죠. 그럼 그거를 그게 다 판매가 되면 네. 못 사는 거야? 추가로 살 수는 없는데 추가로 처음에 1000개 그 땅에 대해서는 회사가 더 찍어내는 분은 없는데 개인이 그 땅을 잘 관리하고 그 땅에서 나오는 수익들을 잘 관리해서 다른 땅을 개척할 수가 있죠. 네, 그 땅 외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 토지를 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답사네. 내가 돈 벌었으니까 땅을 찾으러 다녀야 되겠다. 그렇죠. 네. 그러면 새로운 땅을 또 발굴해서 또 거래할 수 있고. 그러니까 1차 거래는 한정판이고 2차 거래가 생길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임대도 생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랑 그런 부분이 좀 희소성이 비슷하네요. 네,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대신 처음에 만들어졌던 1000개의 땅에 대해서는 실제 부동산만큼의 희소성이 있을 수 있다. 네, 그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수량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동산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위치가 거의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네. 사람의 심리도 누구나 좋은 땅을 사고 싶잖아. 네. 내가 1, 2번 땅을 이렇게 분양하면 첫 번째 땅을 가장 좋아해. 그 땅이 줄을 서 있으면. 그래서 1번을 사기 위해서 경쟁하는데 클시티도 그 가상부동산 클시티도 그런 위치 선점이 중요한가? 중요하죠. 제가 가지고 있는 땅 같은 경우는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땅이거든요. 근데 케이프타운을 가지고 있으나 서울을 가지고 있으나 다들이 나오는 수익은 임대 수익은 똑같은데 임대 수익은 똑같은데 서울이 제가 가지고 있는 땅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죠. 네. 우와, 그 위치가 중요하죠. 위치,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작용을 하네요. 그렇죠. 네. 같은 수익률이어도. 네. 특히 이런 투자에 관심이 많은 국가일수록, 뭐 예를 들어 중국이나 한국이나 홍콩이나 이런 땅일수록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비싼 가격에 거래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비슷한. 그 부동산도 내가 땅을 사면 개발할 수 있거든. 클시티도 자기 땅을 자기가 개발할 수 있나요? 개발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은 레벨이 다 1이에요. 레벨이 1이라서 이제 한 달에 나오는 수익도 딱 1에 대한 수익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땅을 좀 더 많이 가꾸고 싶다. 내 땅을 조금 더 다른 땅과는 다른 땅보다는 더 세련된 땅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내가 추가로 내 재원을 투입해가지고 내 땅을 레벨업을 시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걸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그렇죠. 레벨업을 시키면 매달 나오는 임대 수익도 더 늘어나고 사람들한테 이제 낼 수 있는 차익도 더 커지고 그런 거죠. 그러면 실물 부동산과 가상 부동산의 차이점. 제가 생각하는 차이점은 실물 부동산은 인간에게 토지의 개념, 어떤 땅을 소유한다는 개념이 생긴 이후로는 언제든지 실물 부동산은 거래가 있어 왔잖아요. 그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근데 가상부동산은 새로 시작하는 시장이다.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보다는 훨씬 많다. 네, 이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 거래를 할 때 부동산은 이렇게 보고 만지고 현장 가보고 이렇게 사거든. 네. 근데 가상부동산은 보고만 그런 거 없죠. 네. 네. 만질 수 없고, 그렇지. 네. 그리고 그게 솔직히 그 똑같은 땅은 없거든. 근데 아파트는 똑같은 아파트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공통점이면서 차이점인데 네. 가상부동산도 그런 것 같아. 똑같은 그림으로 한정판으로 파는 데가 있고 그림이 다 다르게 해서 파는 그렇죠. 데도 네. 있고.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통점을 얘기하고 있는 차이점에서 편집해요. 네. 근데 그 차이점은 제일 큰 차이점은 나는 그건데 거주를 할 수 없다. 실제적인 사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 NFT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실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투자 수단이기도 하지만 내가 실제 거주할 수 있는 거지. 실사용의 수단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가상 부동산은 사실 투자의 수단으로서의 성향이 거의 오롯이 그런 수단이고 내가 그걸 실제로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물 부동산은 의식주랑 관련이 좀 돼 있다. 내가 그 땅을 사서 거기서 과일나무를 심으면 거기서 과일을 채취할 수가 있고 거기다 집을 지으면 거기서 잘 수도 있고 그런 게 되는데 네. 가상 부동산은 거기서 잘 수는 없잖아.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대기업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은 가상 부동산이나 NFT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실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은 없는 게 사실이지만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예를 들어서 클래시티 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삼성이라는 호텔에 회원권을 준다거나 우리 삼성이라는 에버랜드 그 놀이동산 회원권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실제 사용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거래 시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골프 회원권 같이요? 그렇죠. 네, 골프 회원권처럼. 어떻게 보면 그 부동산이지만 회원권의 개념이 아직은 더 강한.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게 보니까 요새 직방이나 이런 회사들이 네. 사무실을 안 만들고 그렇죠.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에 출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그런 게 헷갈리는 거야. 먹고 자고는 할 수 없는데 거기서 일은 할 수 있네? 네,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랑 많이 닮은 점이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출근을 안 한다니까 보통 보면은 직방에 출근하려고 우리가 출근 거리를 1시간을 보거든. 나는 솔직히 여기 내 사무실에 출근하는데 한 20분 정도 걸려요. 네, 집에서. 네. 근데 우리 사무실을 예를 들어서 직방처럼 가상 부동산으로 돌린다라면 모든 직원이 재택근무가 가능하잖아. 그렇죠. 그럼 출근 시간이 안 드는 거지. 출근 시간이 안 드는 거지. 네. 그러면 이게 되게 좋지 않을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메타버스 세상의 안에서 이런 NFT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거잖아. 내가 소유한 건물에 똘똘이가 출근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소유를 했어. 네. 주무돌림이 어떤 메타버스, 그러니까 클레이시티란 메타버스를 소유하고 있어, 땅을. 네. 남아프리카에. 네. 근데 내가 거기에 출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무돌림 사무실에 출근하는 거지. 네. 클릭 한 번에. 남아공으로 오세요, 여러분. 이라고. 네. 그렇죠. 그런 시대가 네. 진짜 올까요? 이미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왔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지금 또 이제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이 그런 상황을 더 가속화시켰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도 대면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대체하는 직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긴 부동산은 수용 한계 인원이 있거든요. 뭐 아파트는 2,000명, 뭐 땅은 뭐 1명,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용 인원이 있는데 그 메타버스는, 그러니까 NFT는 그런 수용 인원이 한계 인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떤 한계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그 메타버스 세상에서 어떤 가수가 콘서트를 하는데 기사를 봤는데 콘서트를 하는데 맞아요. 종합경기장에서 할 때는 12,000명이 네. 한계 인원이었는데 메타버스를 했더니 12만 명이 왔다. 그래서 오히려 더 수익이, 그렇죠. 티켓 판매 수량이 네. 더 많아져서 더 막 큰 이익이 있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꼰대들의 세상은 끝났다. 실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지금은 실물 부동산과 가상 부동산의 차이점처럼 보이지만 그 차이가 점점 메꿔지고 있다. 다른 형태, 네. 기술적인 다른 형태로 네. 메꿔지고 있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이방사